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계속 이어졌고요.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눈여겨볼 만한 점은요. 미중 분쟁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 히토류 관련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해당 종목이 좀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소식이 들리면서 엔비디아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국내 반도체 쪽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해당 이슈로 좀 히토류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다는 점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해운을 비롯해서 좀 다양한 테마로 전쟁 관련 이슈로 부각을 받은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조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더욱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조금 또 색다른데 우리 제가 얼굴이 좀 더 작지 않아요? 제가 많이 뒤로 좀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아주 작으신 우리 네.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려니까 제가 조금 힘드네요. 오늘은 조금 앉아서 네.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여러분들께 한 번 더, 한 발짝 더 앞서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그리고 고충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지금부터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마련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또 더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좋은 화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알찬 각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속 고민들을 좀 나눠보고 싶다. 내 종목이 물려 있어서 참 고민 많이 됩니다. 혹은 내 종목이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언제쯤 수익 실현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도 되겠고요. 혹은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씩 체크해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조금 더 빠르게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79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전문가님께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어땠었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네. 좀 테마주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테마성이 너무 짙죠? 근데 이 테마성이 짙음은 이미 9월 달도 그리고 10월 달 초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이셨을 텐데 테마성이 짙다라는 건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더라도 테마의 종목들은 상승과 하락을 빈번하게 발생시킨다는 걸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추세가 달라졌죠. 코스피는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지켜주려는 모습, 코스닥은 반대로 투매가 나오면서 시세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내일이죠. 내일 여러분들이 장이 시작되실 때 겪으실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의 실적 발표로 인한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의 모멘텀이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어떻습니까? 바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었던 기한이 바로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이 종목들과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7만 전자를 회복했다라는 이슈까지. 그러면 지금 테마성이 짙지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확실히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피의 지수는 올라가는 게 지당하겠죠. 하지만 코스닥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개별주들이 아직까지 혼조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11월 중순까지 지속적인 성장성, 상장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 지수가 그리고 종목들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내 종목이 아직까지 상승 전환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너무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사실은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면은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겁먹으실 수도 있을 것 어쩔 같은데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도 오늘 또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고민까지 케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 상담도 저희 실시간 방송 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로 02-3772-0279번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는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로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받고 있는데요. 아래에 나가는 방법으로 참여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많이 와 있어서 한 분씩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유니트론텍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020원이고요. 비중은 50% 담으셨어요. 자, 유니트론텍 오늘 4,545원 이렇게 종가 형성을 했는데 오늘만 해도 4%가 넘게 빠진 모습이라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5,020원이시면 네. 잠시만요. 제가 가격을 한번 찍어놓고 설명을 유니트론텍? 드리겠습니다. 네, 5,020원. 유니트론텍이 5,020원이시면 매수하신 가격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니트론텍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뭐예요? 바로 자율주행이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과거 시점부터 보시면 자율주행이 과거에는 큰 이슈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20 중기봉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으로 인한 이슈로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었죠. 그 이후에 하락했었던 이 자리가 무엇인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였습니까? 이 파란색 수직선에서부터 추석으로 인한 이슈, 그리고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의 악재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이 모멘텀은 절대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5,020원 너무나 가벼운 가격이죠. 저는 5,850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볼 수 있느냐? 지금 600일봉으로 봤을 때의 최고점은 7,209원인데 가격을 올려야겠죠. 7,210원이 고점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시장에서 어떻게 테마성이 짙은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단기간에 봤을 때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죠.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하락 추세를 끝내고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으로만 본다면 5,85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분할 매도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질문 꼭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전화 상담이라면 제가 직접 여쭤보면서 할 수 있을 텐데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라면 5,500원 라운드 피겨 가격 구간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5,450원 구간부터 1차 매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가격까지만 하더라도 10%가량 상승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저는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가격은 5,100원까지 재차 내려온다면 그 가격에서는 전량 매도하고 자율주행의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유니트론텍이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지 판단하고 다시 진입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마들도 새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테마성으로 인해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했다면 이번 자율주행 테마로 유니트론텍은 더 큰 상승을 보여주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고 매도하시되 자율주행 관련주를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그 시점에서 다른 대장주격 혹은 부대장주격 중에
좀 주가가 낮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낮아서 움직임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로 편입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손절은 안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손절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유니트론텍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격 제시해 주신 대로 잘 전략 맞춰서 매수 매도 전략 맞춰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코세스입니다. 코세스 11,500원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중은 20% 담으셨대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감가를 한번 보면 종가가 9,810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손실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무언가 이렇게 입질이 오질 않고 있어요. OLED 관련주로도 주가를 좀 올렸었고요. 메타버스에도 한번 편입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해당 종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자,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시죠. 바로 무엇이냐면 600봉으로 봤을 때 핑크색 지지선 한 단계 올라와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20봉으로 바꿔서 중기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가격 구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핑크색 지지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든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마가 나오지 않더라도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OLED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테마가 한번 뜰 때가 됐습니다. 뉴스와 함께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근데 OLED는 실적 발표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한번 올라올 건데 여기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 11,500원 평균 단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내가 익절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11,500원 가격 구간이 또 아주 안타깝게도 저항 가격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11,500원에서 9,000원, 8,000원 이 사이가 바로 지지선이에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선 더 큰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11월 중순까지 잠잠하게 가기에는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OLED 관련주로 올라가던 아니면 다른 테마에 탑승을 하던 코세스는 주가를 한번 상승을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 줄 텐데 그때 11,000원을 돌파해 준다면 11,500원 구간에서 약익절 혹은 약손절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양봉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지금 붙고 있지 않아요. 근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보는 것이냐면 6월 말부터 7월 초에 나왔던 이 정도의 거래량이 미래 시점에 나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뉴스가 나오면서 테마에 편입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거래량이 포착이 됐을 때 양봉이 어디까지 상승해 주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가 나오는 그때에 다시 한번 빠르게 문의를 주시면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 편입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OLED의 수급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했을 때 한 가지 확신하게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토르기법의 저항선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토르기법의 저항선의 가격이 대충 봤을 때 1,800원 정도예요. 그런데 10,000원을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라운드 피겨를 넘어간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100원짜리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될 때 1,000원으로 올라올 때의 기대감보다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갈 때 그 라운드 피겨를 돌파할 때 수급의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지만 종가가 11,500원을 넘어갈 때는 꼭 11,5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 주어야 된다는 거. 윗꼬리만 11,500원을 넘어가고 종가가 11,500원을 이탈한다면 하루만 더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날 11,500원을 넘어서 종가를 형성해 주는지 아니면 갭을 띄우면서 11,500원을 넘겼지만 음봉이 나와 주는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왜? 종가가 11,500원을 넘어갔다는 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단,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하지만 갭을 띄우고 11,500원을 넘긴 이후에 주가가 음봉이 나왔다는 건 거래량이 붙던 거래량이 붙지 않던
시세 자체가 차트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표현했을 때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오면 이게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간에 봤을 때 갭을 띄우는 이유는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투매를 조장하기 위해서 갭을 띄우고 음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세스에 대한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전화 먼저 먼저 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 하고 싶다, 지금 실시간으로 전문가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23772-0279번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화 조금 부끄러워요, 문자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전화 상담 주셨대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유한양행을 한 20% 샀는데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네, 유한양행. 네. 매수가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81,000원 정도 돼요. 81,000원 정도요. 유한양행이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 급락을 많으신 것 해가지고요. 같은데요. 예. 네네네. 그냥 주위에 좀 얘기는 좋은데, 이슈는 좋은데 갑자기 그냥 급락을 해가지고, 네. 호소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 유한양행이 신약 임상 결과가 좀 시장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향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크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도 못 하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혹시 임상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버님? 그런 건 조금 내가 네. 들어가지고. 네네.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지고. 네. 이제 이거 뭐 좀 올랐다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뭐 정신없이 빠지니까 어쩔 수가 없네. 네, 그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예. 유한양행이 코로나 관련된 얀센 관련된 종목이었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뭐 피부 미용이나 이쪽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하락했었던 이유는 결국엔 임상에 대한 안 좋은 내용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가격까지는 올 겁니다. 워낙에 좀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던 종목이고 시가총액 자체가 매우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급락한 이 가격 구간이 결국에는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이에요.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 6만 원 가격 구간이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좀 빈번하게 좀 싸움이 일어나는 가격 구간인데 이 가격 구간에서는 지지가 될 겁니다. 지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깨지면 그것에 인한 투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가격에서 왜 81,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무언가 내가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 더 증가된다라든지 무언가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걸 우리 주주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임상에 대한 내용 빼고는 크게 우리가 시장에서 유한양행을 바라봤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어도 주가를 꼭 올려야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려오는 찰나에서부터는 6만 원 가격 구간에서 계속 싸우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시면 서서히 고개를 드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부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내려와 있어서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 비중도 뭐 작으신 편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10% 정도이시면 6만 원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7만 원 정도에서 한번 손절이나 약손절이나 익절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기회비용을 또 안 따질 수는 없단 말이죠. 좀 기회비용은 필요 없고 제가 별로 신경. 네. 그러면 한 6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겠습니까?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예. 6만 원보다 조금 더 낮춰서 보시죠. 5만 7천 원 정도까지 낮춰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래 꼬리가 달리더라도
우리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빗길에는 미끄러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57,000원 가격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57,000원. 동일 비중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중이 40%가 되시잖아요. 100%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40%가 되셨는데 그 상황에서 한 가지만 저랑 약속하시죠. 만약에 주가가 54,000원을 이탈하면 저한테 다시 전화 주셔야 돼요, 꼭. 네, 57,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5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저한테 꼭 그날 전화를 주셔서 여기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걸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때 다시 이 종목은 어떻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왜? 아버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 비중을 늘려도 괜찮다. 나는 이 종목에서 손절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에 맞게끔 이 기업이 지내왔었던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에는 튼튼한 기업이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 예. 주가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성장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라도 평균 단가를 낮추고 우리는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57,000원에서 추가 매수 하시고 5만 7천 추가 매수 5만 3천원에서는 다시 또 재문의.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갑자기 빠져. 조금 빠지는 거 상관없는데. 네. 했는데. 네,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서 다시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유한양행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네, 종목 가지고 수고하십니다. 계실까요? TIS CIS요. CIS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35,300원이에요. 33,530원. 13,530원이요? 아니요. 13,530원. 네, 13,530원 매수가. 그리고 네네. 비중은 비중 20%예요. 네, 20% 갖고 계시고요. 자, 전문가님 CIS 13,530원에 비중 20% 갖고 계시대요. 네. 이 네네. 종목 지금 살짝 물려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아, 이게 살짝 물려 계신 정도가 아니죠, 지금. 예. 어머니 지금 많이 안 좋으시죠? 기분도 안 네, 좋으실 거고 너무- 지금 CIS가 어떤 거 관련된 종목인지 혹시 알고 진입하셨을까요? 어떤 뭐 네, 정보를 들으셨어요? 뭐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이라고 하고 뭐 전고체 배터리. 네, 네, 네. 네네네. 아, 내용은 잘 듣고 들어오신 거 맞아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네, 제가 2차 전지. 8월 말쯤부터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2차 전지는 리튬에 관련된 리튬의 가격이 네.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네.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CIS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 아직은 진짜 네. 조금 남긴 했는데 아직은 손절하실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많이 기다리시기도 했고 지금 30% 정도 손실 구간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우리. 지금 가격이 8,960원이라는 가격이 저점 구간이에요. 그런데 네. 이 가격을 이탈하고 내려가면 매우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는데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리고 네. 반등처럼 나와줬어요. 그런데 네. 이거를 제가 차트를 120 중기봉으로 보여드릴게요. 9,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2028년까지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진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차량을 만드는 공장은 크기가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네. 차를 사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점점 네. 늘어나진 않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랑 똑같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CIS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와 똑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를 보실 때 우리 뉴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신문도 보실 건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폐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올 거예요. 올해 말은 아마 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내년 네. 상반기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네. 지금 기다리신 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2달 반 정도 되셨죠? 네. 조금 길게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6달, 8달 정도? 네,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아,
그랬습니까? 네, 아. 여기에서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너무. 네. 근데 손절을 안 하려면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탄탄하게 바닥 공사를 해야 돼요. 우리 건물 짓듯이. 그렇게 바닥이 만들어져야 예를 들면은 CIS라는 종목에 있는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내가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려면 그만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종목을 계속 매수를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매수를 해서 바닥을 디딘 다음에 내가 이제는 배부르게 매수했으니까 올려보자라는 주가를 올리자라는 욕심이 들어야 그때 올라갈 텐데 네.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거래량을 줄여놓은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에코프로가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내년 한 4월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9,000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어머니. 네. 네, 9,000원을 이탈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9,000원을 이탈할까 말까에 대한 관점은 9,200원에서 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9,500원이 지금 120 중기봉으로 봤을 때 저점이기 때문에 9,500원 이탈할 때 우리 노란톡이나 아니면 저한테 다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그때 네. CIS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9,500원. 지금은 손절하실 자리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익절을 다시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네. 기간을 1년 이상 기다리실 수 있다면 이 종목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21년도에 우리 코로나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인데 그때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간 거랑 똑같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코로나 때는 왜 밖으로 잘 안 나돌아다녔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전기차가 팔렸고 매출이 나왔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21,95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의 반으로 봤을 때 16,000원 정도까지 15,000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하지만 단기간에 이 종목을 매도하실 거라면 좀 이악 물고 손절하셔야 되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저랑 같이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9,500원 이탈하면 저한테 다시 전화 주시고 네네, 전화를 네네. 안 주신다 하더라도 전화를 안 주시면 굳건하게 기다리고 계시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힘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일동홀딩스요. 일동홀딩스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400원에 70% 비중이 있습니다. 12,400원에 70% 비중 담으셨어요? 예. 아, 70% 비중을 상당히 많이 담으셨는데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 종목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 코로나 이슈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전문가님이 일동홀딩스 70%에 12,400원 매수하셨대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홀딩스 기업들은 잘 안 좋아하는 게 지주사잖아요. 그죠, 형님? 근데 네네. 이게 12,400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나쁘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혹시? 작년에요. 작년에요? 네네. 작년이시면 작년 초쯤에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왜 매도를 못 하셨는지도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네, 익절하고 다시. 아, 다시 진입하신 거예요, 올해? 네네. 아, 네, 그러시면은 익절하신 부분도 충분히 어떻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갭을 띄워서 높이 올렸다가 낮추고 또 높이 올렸다가 낮추고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러면 이 종목은 바닥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맞는 종목이에요. 예.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 있었던 59,200원까지의 과욕은 삼가해 주시고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은 3만 원 구간이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이 종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지금 보시면은 2만 원 좀 안 되는 가격 구간, 한 19,000원, 18,0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는 물량을 줄일 것 같아요. 그렇게 줄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3만 원 정도에서는 전량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네,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주가가 더 내려갈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예. 네,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려간다 하더라도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기업은 아니에요. 일동이라는 기업 자체가 일동홀딩스가 그렇게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작죠. 시가총액은 작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제입니까? 7월 중순 그리고 8월 초 한 번 더 9월 초에 주가를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던 이유가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데 이슈 하나가 뜬다면 일동홀딩스는 가장 큰 게 지주사라는 악재는 있지만 건강식품이라는 이 브랜드화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바닥을 디디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핑크색 지지선을 지속적으로 이탈하고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9,000원 아래로는 절대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9,000원까지 내려가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동홀딩스까지 전화 상담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시고 문자도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저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아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내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원픽 종목을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참여를 못해서 조금 아쉬워요. 최인성 전문가님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이 지금부터 열립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8784 입력하시면요. 최인성 전문가님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공략주들 성적이 상당합니다. 뭐 극동 유아 46%가 넘어가고요. TCC 스틸도 지금 10%대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궁금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막둥이가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하셨을 텐데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은 설명드릴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뭡니까?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아니라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테슬라에 뭐가 있습니까? 실적 발표까지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TCC 스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뭐가 있습니까? 상장 예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신성 ST인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러면 신성 ST는 지금 내일 큰 폭의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뭡니까? 테슬라의 실적 발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이 됐죠. 그러면 내일은 다른 테마보다 오전부터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삼성전자까지 한번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더 큰 폭으로 서로 올라가고자 수급의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수급의 싸움의 개별주들은
새우들은 몸집을 부리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아픈 상황도 될 수 있다. 다만 내일도 코스피 시장은 매우 좋은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CC 스틸의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떤가요? 우리가 매수했었던 10월 6일의 종가는 63,300원인데 거기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상승의 추세가 끝나지 않고 음봉이 나오면서 버티다가 양봉이 나온 날 거래량 조금 더 붙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설명을 드렸었죠.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과 똑같이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슬슬 바닥을 만들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뭡니까? 토르 기법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그대로 기다리시면 되는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TCC 스틸은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고점, 단기간에 방금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전고점이 아니라 75,300원을 넘어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이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를 한 번 더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은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는데 우리 정말 잘 아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택을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 어려웠었던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노스페이스, 아디다스까지만 보셔도 아, 얘가 뭐 하는 친구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매출 비중이 40%나 증가되는, 40%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류 관련주들을 볼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바로 코로나 때가 아니다. 이제는 외부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의류에 대한 소비층도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 있는 의류 재고가 22년 8월 기준으로 31%였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5%까지 감소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류를 더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왜? 그만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제 면화 가격의 하락으로 OEM 업체의 수익성이 증대될 예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판단합니까? 면화 가격이 하락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의류의 값은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죠? 과자값도 어떻습니까? 안 내려가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군것질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내려가는 건 무엇이다? 아이스크림이었다. 왜? 아이스크림은 만들어놨는데 냉동으로 보관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류는 어떻습니까? 의류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만들어놨지만 그게 현재 트렌드에 맞는 의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가격을 낮추면서 판매할 수 있죠. 우리 아울렛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영업무역의 주가는 지금부터 코로나 시절 이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언제였어요? 바로 추석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 근데 고점은 아주 높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이해하고 해당 종목을 바라보는 게 맞겠죠. 수익률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붙으면서 오늘 시세를 만들었다라는 거. 근데 그 시세를 만든 게 바로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종가가 나왔다라는 거. 한 가지 더. 검은색 저항선은 그 위에 있다. 그러면 검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날 종가가 검은색 저항선을 넘어간다면 우리는 한 번 더 큰 폭으로 거래량을 붙이면서 더 큰 도약을 할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진입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수익을 맛보시면 된다. 그런데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메가토르 기법은 1차 5%, 2차 검은색, 3차 파란색이었는데 검은색과 파란색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1차 매도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파란색에서 2차 매도, 검은색에서 3차 매도가 아니라 파란색에서 매도 안 하시면 됩니다. 검은색에서 매도하시고 그 다음은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맞춰서 노란톡에서 안내해 드리는 대로 매도 시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검은색 저항선과 파란색 저항선의 이격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로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2차 매도하시고 그 이후로는 남은 물량 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동유화인데 극동유화는 오늘도 시장에서 두각받았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쟁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죠.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날이 아니라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매수하셔라. 유가 관련주이지만 정치 관련주로는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4%가량 상승하는 주말을 겪으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소식으로 유가가 하락했지만 전쟁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방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건 아주 단기간의 이슈일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왜 가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만 보시는 겁니다. 국제 무역적으로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제시를 한다면 대선에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한쪽의 편을 들기에는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전쟁을 막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동유화는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갭을 띄운 거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갭을 띄우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락 추세라고 보실 게 아니라 갭을 띄우는 이 움직임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갭을 띄운 가격이 어디였습니까? 갭을 띄운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어디입니까? 전일의 고점을 넘겨서 갭을 띄웠다면 모든 캔들의 색깔을 한 가지 색으로 맞춰놓으면 상승 추세 아닌가요? 그렇죠?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때 극동유화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격 구간에서 버티다가 여기에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한 거래량을 줄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신다면 지금 이미 수익이 40% 이상 나왔지만 60%, 70% 가지 말라는 법 없겠죠. 왜? 전쟁이라는 이슈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위협적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기 때문이죠.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분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동유화는 지금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상승을 기대해 보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 토르 기법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로 말이죠.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은 네이버, 최근에도 한번 포착이 됐는데 네이버가 오늘 한 번 더 나와줬고요.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메가토르 기법에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는 이유는 과매도가 너무나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매도의 끝자락에 다다른 종목들이 메가토르 기법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극동유화도 마찬가지였어요. 과매도의 구간이었죠. 추석이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추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어땠습니까? 목요일까지 지속적으로 금요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지만 금요일 날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제가 극동유화 남은 물량 매수하셔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는 저점 구간이 잡혔다. 개별 종목들의 저점 구간이 잡혔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포착되는 메가토르 기법의 종목들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의료 AI 관련주인데 자회사인 제노코비에스가 의료 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AI 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I 쪽만 기억하시면 되고 8월 개발된 AI로 암 진단 예측 플랫폼을 하고 있다. AI가 들어가 있죠. 물론 암도 중요하지만 암에 관련돼서는 랩지노믹스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않으니까 AI 쪽만 보는 겁니다. 8월 클리아랩 미국 진단 수탁 기관인데 QDX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다른 클리아랩 인수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미국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당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마리화나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대마에 대한 이슈도 있을 때에도 미국의 대마 관련된 기업의 지분을 100%나 들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두각받기를 원치 않았고
하고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히토리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히토리와 관련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은 대마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클리어랩을 승인할 경우에 FDA 승인 없이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일 겁니다. 그러면 관련주로는 루닛, 뷰노, 그리고 젠큐릭스, 휴비츠 등이 있는데 관련주도 차트 한번 보시죠. 루닛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구간이 어딥니까? 쌍바닥을 그릴 수 있는 저항선이었던 가격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선을 2번 밟는다면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뭡니까? 뷰노인데 뷰노도 어떻습니까? 뷰노는 이탈했죠. 그러면 상승폭이 문제가 아니라 이탈했다면 그 다음에 어딘가에 지지를 받을 텐데 지지를 받는 가격으로부터 해당 저항선까지의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의 가격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시세가 완벽하게 꺾이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고요. 젠큐릭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전고점을 넘어갔죠.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저항선은 이 가격 구간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22년 2월, 3월 달의 가격 구간이죠. 저 가격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보이는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봤을 땐 상승 추세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주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중요할 거예요. 지금 과매도가 일어나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주는 시장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막고 있는 것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와 주어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 추석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격을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주지 못했다. 그러면 젠큐릭스는 시세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랩지노믹스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엄청 큰 박스권의 가격 구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윗꼬리만 지속적으로 달고 넘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가격 구간에서 전량 매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매수가는 어디입니까? 3,915원이죠.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5,500원 위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변동성을 기대하고 해당 종목을 진입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죠. 왜입니까? 추석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지지선을 이탈했지만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면 충분히 이 지지선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올라와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더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파란색 저항선이 3차 매도선이죠. 파란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6,500원을 못 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500원 가격 구간에서부터는 매도를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다시 수정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젠큐릭스 한 종목이었어요. 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도 보수적으로 종목의 개수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젠큐릭스가 아니라 랩지노믹스 한 종목만 말씀드리고 우리 현정인 컨님 만나 뵈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랩지노믹스에 대한 더욱더 상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혹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란 톡방 안에서 선물도 주신다고 합니다. 토르 기법을 차트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식, 그리고 토르 종목을 걸러주는 검색기뿐만 아니라 자료집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8784 노란 톡방 많이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아쉽지만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